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시 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주요 문헌전 말씀입니다. 적선지가는 필류여경하고 적불선지가는 필류여왕이라. 사원업 공덕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넘쳐나고 불선업 악업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재앙만 있을 뿐이다.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실 수가 있다. 자,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네, 각 지역 사회복지협의회, 그 다음에 디딤 씨앗을 통해서 공덕을 쌓으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1306분 실천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중심의 골드, 엔화. 지금 국채 금리가 많이 널뛰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시장 지수와 주식 시장이죠. 그 다음에 종목들은 항상 마이너스 20%를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생각 안 하면 큰 코 다친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의 열렬한 커피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더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영상 하단에 제가 고려온단 비타민C 올려놨고요. 건강 챙기시면서 플러스 6일 통해서 쿠팡 다른 물품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다음금융 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네, 지금 신용 강등 충격 딛고 소폭 상승, 구체는 매도 압박. 자, 다이먼, 네, 지정학 인플레 과소평가하고 있고요. 여파 이겨낸 게 아니고요. 그냥 잠재 있는 겁니다. 잘 보시고, 네, 그 다음에 JP모건에서 10% 하락할 수도 있다. 시장이 아니라다. 스위스은행 중앙은행 총재가 현재 미 국채 대안이 없다. 이거는 잘못 얘기한 거예요. 대안이 많고요. 좀 이따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앞으로 상황들을 체크해 주시고요. 자, 버피 지표죠. 198.4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215에서 지금 내려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엄청난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하향 추세다. 그 다음에 실러 P이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36.4 쌍봉을 치고 내려오고요. 버피 지표도 똑같습니다. 쌍봉입니다. 쌍봉 치고 내려오고 있고, 이거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중요한 자료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엄청난 중요한 겁니다. 좀 보시면 1929년 상황이고요. 2000년 지금 두 번째, 사상 두 번째 버블인데 쌍봉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쉽게는 무너지지 않겠지만 이거는 내려가는 여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왜? 시중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체크하시면서 단기 지표도 보시면 지금 탐욕에 와 있고, 자, 이게 이제 워로 내려간다 지금. 네, 공포로 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은 반등이 나왔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도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 네, 거래량만 들었어요. 네,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들. 그 다음에 푸콜 옵션도 이제 바닥 찍고 다시 올라오는. 그러면 엄청난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생길 것 같고, 지금 채권 쪽이 난리예요. 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상황을 체크하시고, 지금 탐욕이 있으니까 반드시 일로 내려온다. 그러면 이 변화도 같이 보시길. 네, 장기 지표도. 그래서 장기 지표에서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게 이거죠. 네, 오늘 19일, 우리나라로는 20일, 198.4, 36.4. 자, 이게 어디서? 215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버핏 지표. 실러 지수는 38로부터.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은 추세가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5월 달 이제 끝나가고 있고, 6월, 7월, 8, 9, 올 2025년 상황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 예, 지금 진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 자, 이더림이죠.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온 상태.
코인 끝났고요. 자, 중소형주입니다. 마찬가지 80% 빠지고 반등 나오고 다시 내려가는. 그래서 오늘 1.6% 빠졌고 KBWB 은행 위기는 반드시 터진다. 예, 상승 못하고 있죠. 네, KRE 지역은행 마찬가지고요. 자, KRE 지역은행도 무슨 이슈가 있느냐? 얘도 국채에 엮여 있어요. 장기 국채. 그래서 장기 국채 미실현 손실에 대한 네, 이슈가 2023년도에 있었죠. 이때 옐런하고 파월 그다음에 바이든이 이걸 막은 겁니다. 이번에 못 막느냐? 막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일단 금리는 내릴 것 같아요. 그러면 국채 이슈가 한 발 비껴가지만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CMBS. 보이시죠? 상업용 부동산. 이게 이제 무너지는 상황에 있다. 지금 국채 이슈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대형주. 대형주는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애플 지금 반등만 나왔을 뿐이에요. 오늘 좀 빠졌고. 혼조세죠? 마이크로소프트. 자, 실적은 평범한데 주가 조작을 통해서 올린 거죠. 지금 세력들은 아직 내릴 마음은 없어요. 크게 내릴 마음. 그런데 몇몇 종목들은 좀 박살을 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오거레일 지금 헤매고 있는데요. 네, 똑같습니다. 43% 하락에 대한 반등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구글입니다. 똑같죠? 네, 보세요. SMCI. 예, 지금 얘는 85% 고점 대비 자, 더 이상 상승 못하는 엄청난 이슈가 나올 겁니다. 3% 가까이 폭락했고요. ARM 마찬가지 3% 가까이 폭락. 2.88%. 그래서 60% 빠진 상황이고요. 네, 아마존 마찬가지죠. 더 이상 상승 못하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주식 시장은 지금 페이크 모션, 네, 속임수가 난무하고 있다. 메타 마찬가지, 테슬라 마찬가지. 예, 테슬라도 못 가는 상황이죠. 거래량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큰 하락에 대한 반등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요. 하락에 대한 반등. 보이시죠? 예, 한 50% 정도 반등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 시장을 본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부동산이죠. 더 이상 상승이 없어요. 부동산도 끝장이 나는, 그래서 하락과 반등이 나오고 이제 끝장이 나는 시기로 가고 있다. 올해 끝장이 날지 내년에 끝장이 날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대비하고요. LQD 어떻습니까? 예, 횡보하고 있죠. 회사채 그레이드 등급에. 그런데 문제는 하이힐드입니다. 자, 작년 9월 고점을 못 넘고 있는 상황에서 얘가 이제 급격한 하락이 나오는 이런 수순으로 갈 건데 이게 나오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음봉이 세게 나오는지 지난달에 나올래다가 말았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국채 10년물입니다.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개입을 한 겁니다. 누가? 연준이. 예, 지금 대안이 없다 그랬는데 연준은 충분히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제가 머리가 나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만한 능력도 있고 지금 네, 겨누고 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지난 주말 토요일 날 양적 긴축 축소가 중지됐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연준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채 사고 있고요. 예, 요거 사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보셨죠? 예, 그러면 지금 4.5% 정도 오니까 4.5% 오니까 들어왔고 4.5% 오니까 들어오죠. 그러면 쌍봉이죠. 예, 기술적으로. 그러면 예, 최소 한 여기까지 내려온다. 3.8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채에 대한 걱정은 덜어주는 게 좋다. 왜? 연준도 예, 욕먹기 싫거든요. 자, 3개월물입니다. 4.3%. 예. 그 다음에 2년물. 네, 3.9%죠. 자, 그러면 왜 연준이 금리를 내리느냐? 2년물 갖고 말씀을 드리면, 자, 보시죠. 2023년 10월 달 고점으로 해서 2년물이 5.23%였는데,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수세 자체가. 맞죠? 월봉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 40여 년간의 형태를 보면, 자, 팬데믹 때 내려왔죠.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2년물이 내려온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리먼, 닷컴, 대부조합 사태. 다 연준이 개입이 됐어요. 지금도 연준이 개입을 하고 있어요. 안 보이지만.
걱정은 기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어디 정도까지 내려올 건데 2년물은요 한 2%까지 내려올 거예요. 여기 밑에까지는 힘들겠지만 2%는 기본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얘가 내려오면 당연히 모두 다른 국채도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채에 대한 일시적인 걱정은 덜어놓으시라. 자, 5년물도 내려왔죠. 반응했죠. 20년 보실래요? 네, 5% 근처 가니까 밀어내죠. 여기가 마지노선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기도 5%, 여기도 5%, 여기도 5%. 그러면 얘도 쭉. 자, 단기로 4.6%, 그다음에 4.3%까지. 그다음에 위기가 생기면 연준이 급격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네, 얘도 5%. 보이시죠? 내려오는. 그래서 연준은 지금 현재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거죠. 걱정 안 하시는 게 지금 10년과 3개월물의 정책금리에 금리 차가 계속 널뛰기 해요. 그런데 무려 바이든, 옐런, 파월이 요때 2022년 10월 달부터 해서 11월 달부터 해서 2024년 12월 달까지 무려 764일의 역전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해소하지 않으면 미국은 거의 사망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알고 있어요. 연준도, 트럼프도 알고 있고, 전 세계에 소위 말하는 내노라 하는 방귀정 끼는 애들이 좀 알고 있다. 그러면 이걸 해결을 어떻게 해요? 네, 금리 인하밖에 없어요. 10년과 지금 2년도 그렇고요. 30년과 5년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거죠. 올라가면 항상 문제가 터져요.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죠. 얘는 자연스럽게 올라간 거예요. 장기와 중기가. 그런데 10년과 2년도 마찬가지죠. 지금 0.47%인데 이게 이제 한 1% 정도 올라오면 금리를 내리면 자 분명히 금리 내린다고 했습니다. 연준이 한 2번 정도. 그러면 긴급 회의를 통해서 급격한 금리 인하가 터지는 상황이 이거죠.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죠. 네. 그래서 10년과 3개월물을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정책 금리가 내려서 얘가 올라오는 그런 시기가 되기 시작하면 골로 간다. 그래서 밑에 RSI 지표도 보시면 올라올 준비가 돼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연준이 조만간, 여기서 조만간이란 1년에서 2년 사이입니다. 뭐 조만간이라고 그랬더니 당장 뭐 며칠 내로 뭐 이런 게 아니고 착각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아무튼 잘 보시고요. 자, 대공황 때 700일이었습니다. 지금 작년 차트고요. 그래서 지금 대공황 때 여기 700일이었는데 이 모습을 잘 기억을 하시고 그죠? 자, 그러면 현재 모습하고 너무 똑같죠? 그러면 대공황에 버금가는 일들이 벌어질 준비가 돼 있다. 연준도 지금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급격한 국채 변화에 대한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박스권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30년물은 어느 정도까지 내려올 거냐? 대충 보면 피보나치로 보면 일단 3.5% 제1감이 여기까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한 2.4%까지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이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급격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다른 나라 어떻게 돼요? 그때는 장기물 금리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국채가 갑자기 안전자산으로 부각을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흡수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장의 충격이라 하면 주식시장의 붕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고점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시장으로서는 되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연준은 정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할 것 같고요.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 4월 초부터 해서 뭐 플라자 합인이 어떤 얘기, 뭐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팩트는 뭐다? 커다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조심하자. 그 다음에 원화 강세가 계속 갈 것이다라는 것도 틀렸고요. 원화 약세로 계속 갈 것이다도 틀렸다. 뭐다? 변동성이 커진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대변동성의 위험이 있고 잘 보시고요. 그렇게 되면 2008년 코스피 50 몇 프로, 그 다음에 IMF 때 70 몇 프로가 빠졌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달러는 약세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달러로 잘 보시고요. 요거랑 엔화가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엔화의 상태를 잘 보시면서, 그러면 달러 약세는 어떻게 될 건데,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1감은 87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100에서. 상당히 강화되죠. 그러면 달러 약세는 뭐다? 금 강세로 이어질 것이고요. 유로도 마찬가지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자, 유럽도 라가르든가 하는 이상한 할머니가 나와서 뭐라 그러죠? 유럽 강세 가면 좋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대가리에 총 맞은 것 같아요.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엔화죠. 엔화는 140엔. 조만간 뚫을 가능성이 높죠. 붕괴될 가능성. 144죠. 그러면 이거를 붕괴되는 그 시점부터가 대단히 위험하다. 지금 미 국채도 위험하지만 이거에 대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뭘 얘기를 안 해요? 금리 차를 얘기를 안 해요. 이거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를 안 합니다. 아무도 대한민국에서 저만 얘기하고 있는데 조심하세요. 엔켈이 이거 140 뭉개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겁니다. 조만간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금리 인하와 뭐가 있었죠? 방파제의 금리 인상이 맞물려 돌아갈 때 전 세계 자산 시장은 아작이 난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금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안 빠지죠. 신기하죠? 안 빠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추세는 진짜 잘 살아있다. 상승과 조정이 너무 예쁘게 잘 되고 있다. 잘 판단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은도 마찬가지죠. 안 내려와요. 30달러 밑으로 확인하시고요. 유가, 자, 지금 박스권에 있고 조만간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NDQ, SPX, 자, 얘도 이 고점을 못 넘고 있죠. 지금 간 보고 있습니다. NDQ, RUT, 마찬가지 NDQ, SPX. 자, 이 고점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이런 상황. 폭락, 이거 남은 거예요. 이거 남은 겁니다. 지금 시장 계속 개기고 있는데, 자, IPO 시장인데 오늘 1% 넘게 빠졌네요. 드디어 이제 턴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유동성이 지금 빠졌는데 유동성 확대, 축소, 일부 확대 옐런이 했고, 여기서 2월 달부터 쭉 빠졌죠. 그다음 반등이 나왔고요. 이제는 다시 턴하는 쪽으로. 그러면 이제 2차 폭락이 나온다는 얘기고 조심하시고요. DR 호튼 못 가고 있죠. 중소형주의 대표고요. 주택시장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대단히 좋은 회사지만 고점에서 빠지고 있다. 45%. 그 다음에 러셀 2000 회복 안 되고 있죠. 몇 거래일째죠? 둘, 넷, 6거래일째 이러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30% 빠지고 반등 나왔고요. 50%. 이겁니다. 진실은. 더 이상 상승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빅스 VXN. 자, 저점 다지고 있고요. 자, 빅스 볼까요? 어떻습니까? 또 똑같이 저점. 이제 틀릴 일만 남았네요.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시장에 경고하고 있다. 스퀴어 또 내려갔네요. 자, 보시면 그래서 자, 스퀴어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미래 지표죠. 미래 지표입니다. 폭락을 예고했잖아요. 그죠? 더 이상 반등도 없고 잘 보시고요. 자, QQQ 갈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점을 넘느냐, 턴하느냐. QQQ 보면 갈 것 같이 보이죠. 상승에 대한 조정이 일어났고 상승으로 갈 것이다. 라는 엉뚱한 꿈을 자꾸 심어주는데 희망 고문하면 안 됩니다. 지금 5거래일째 이렇게 있고요. 지금 26% 빠졌고 앞으로 마이너스 3% 뜨는지 여부. 그 다음에 지표는 고점이에요. 반등 고점. 내려올 일만 남았고 잘 보시고요. 문제는 반도체다. 자, 반도체도 여기 보시면 둘, 넷, 여섯, 7거래일 동안에 지금 여기서 몇 프로 빠졌죠? 44% 빠졌거든요. 반등 나온 거고요. 이걸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자꾸 반도체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거죠. 상승이 없어요. 반등 고점이 또 딱 찍혀 있고, 그래서 잘 보시고, 반도체 지수,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5월달 끝나는 모습이 되게 중요한데, 7월 고점을 지금 작년 7월 못 넘고 있는 상황에서 5월달에 어떻게 끝나냐. 꼬리를 달고 내려오면 큰일 난다. 더 큰일 난다. 그래서 금의 상승을 예고하는 거다. 7월달부터 잠깐 좀 보시면
금이 월봉에서 7월 달부터 어떻게 되냐? 작년 6이죠. 이게 7월 달이거든요. 올라왔죠? 쭉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를 보니까 7월 달부터 내려왔죠. 그죠? 주식시장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 금은 어때요? 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계속 올라가요. 7월 달부터 쫙 올라가죠. 그래서 왜 반도체를 봐야 되는지, 지금 왜 나스닥이 속임수를 자꾸 쓰는지, 이걸 보시라고. 그러면 혹자는 얘기하죠.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예, 한번 그렇게 꼭 믿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자, S&P 500도 지금 정체. 자, 얘도 넘을까 말까 이러고 있죠. 예, 거래량은 안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다우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금 예, 잘 준비하시고, 실물금은 소량씩 잘 모으시고, 그게 끝이에요. 네, 더 이상 정답은 없다. 건강 챙기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장마감 시험과 저녁 라이브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응원 좀 부탁 좀 드리고요.